이제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내전적 구도, 쉽게 말하면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반역적 요소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검증을 해보는데, 제일 큰 게 건국을 부정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앉아있다 하는 점이죠. 대한민국의 건국을 어떻게 하면 부정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은 나름대로 논리를 떼어세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유가 없어서 뭐 말을 못 만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과학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감정에 호소하면은 홧김에 뭘 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 선동의 제1타겟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느냐? 대한민국을 건국을 부정하고 나면은 이 한반도에 7,500만이 사는데, 7,300만이 사는데 이것을 대표하는 국가가 누구냐? 한국이 정통성이 없다.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은 북한밖에 남지 않습니다. 북한밖에.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7,300만 한민족을 대표하는 챔피언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글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일단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한반도에 정통성 있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숨겨놓고 대한민국 건국을 한사코 부정하는 세력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거대한 정치 세력과 소위 지식인이라는 이 언론 이런 데 박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세력이 돼 가지고 그것이 정부에 영향을 줘 가지고 정부가 건국적 행사를 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거기에 가 있다. 대한민국의 이 주도권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에 가 있다. 어떤 집안의 종가가 그 집안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조상 욕하는 사람들이 종가를 대표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내전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한국 사회의 분열과 좌우 대결과 이 종북 세력 문제의 뿌리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다. 부정하는 논리는 뭐 수도 없이 말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학생혁명으로 쫓겨났으니까 독재자였다. 독재자가 세운 나라니까 따라서 뭐 이렇게 그게 얼마나 난폭한 용어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 대통령 동상,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이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돼요. 그 세우는 날이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되고 내전적 구도를 해체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시민에서 오세훈을 가지고 광화문 광장을 만들면서 저기다가 세종대왕 동상을 또 갖다 놨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을 왜 또 저기에 갖다 놓습니까? 전국에 세종대왕 동상이 한 몇십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의도에도 있고 덕숭 안에도 있는데 또 저기에다가 세종대왕 동상을 갖다 놓으니까 동네 5명이 다 조선존다자가 이 서울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에 이순신 세종대왕만 있고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동상은 굳이 만들려면 경복궁 안에 갖다 놔야 돼요. 경복궁 안에. 경복궁은 조선조의 공간이에요. 그러나 광화문부터 이 남대문에 이르는 이 공간은 우리 대한민국 공간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조선조 공간의 연장선상이 되어버렸다. 이 광화문 광장 저걸 만드는 걸 보고 제가 이것을 만든 사람은 반드시 벌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나 무상급식 반대 그건 잘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역사관이 잘못되면은 역사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잘못되게 됩니다. 이 뿌리. 역사관이 잘못되면 국가관이 잘못되고 이념관이 잘못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대북관이 잘못되고 이 모든 데서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서 출발한다. 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전략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것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해야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논리 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이라는 집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한민족이라는 것은 한국어를 씁니다. 같은 풍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씨가 아마 서로 얽혀가지고 있습니다. 혈연, 지연, 풍습 이렇게 한반도에서 오래 같이 살다가 보니까 민족 의식이 생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국민국가로서 건설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정확하게 봤어요. 북한은 역사관이 이념전쟁에서 가장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그렇게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도 부끄러워할 줄은 몰라요. 북한만이 남북한에서는 북한만이 역사관이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의 공동성이 없다는 것을 알려면은 신라의 삼국통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한민족의 정통성은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북조선으로 간다. 따라서 신라의 근거를 한 대한민국은 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근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해요.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논리는 이런 거예요. 당나라라는 외세를 빌려와가지고 백제보고를 쳤다. 그러니까 민족 배신이다. 이렇게 딱 이래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속게 돼요. 아, 그 민족 반일적 맞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가 잘못되어 버렸죠. 신라 삼국통일 할 때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고구려 민족이 있었습니까? 무슨 백제 민족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신라 민족이 있습니다. 다 다른 각자가 다 적이고 해서 민족이 없었어요. 우리 민족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우리 민족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당군 신화에 나오는 식으로 당군 때부터 민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민족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쓰게 돼요. 한국어를 같이 쓰게 돼요. 같은 가치관과 풍습을 가지고 있고 같은 정치 제도 하에 있어야 그걸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신라 삼국통일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민족이라는 이 용어는 미안하지만 한국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동양에서 만든 개념도 아니에요. 저것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유럽에서 19세기 독일이 통일하고 이탈리아가 통일하면서 그때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은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일민족, 일국가가 원칙이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하고 이탈리아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게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민족이란 말 명치유신 이전에 한국 사전에 없습니다. 요새 민족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저 당군 시절 때부터 민족이란 말이 있었다고 고려 신라시대 때 미안하지만 1868년 명치유신 이후에 비로소 민족이란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란 말을 번역을 잘못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민족이란 말은 네이션이 됩니다. 네이션. 그러면 번역을 지금 말로 하면 국민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번역한 사람들이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묘한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민족이라는 말을 좌익들이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무기로 쓰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므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그것은 민족의 핵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손잡고 외세에 대응을 하자. 그 외세는 미국이죠. 일본이죠. 이렇게 민족주의를 여기저기 편의대로 섞는데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란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민족이란 말을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그게 속아는 거예요. 민족이란 말을 한국에서는 민주라는 말과 민족이란 말이 가장 힘이 셉니다. 이 두 말을 딱 잡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민족과 민주가 이 종북 좌익 세력들 손에 들어가면은 그게 칼이 되어버려요. 칼이. 흉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민족이란 말이 민족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신라가 상통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같이 살면서 같은 말을 쓰게 되겠습니다. 한국의 원형은 신라어입니다. 신라어. 그리고 같은 정치제도, 종교, 풍습을 갖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외침을 받으니까 싸우는 과정에서 더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런 의식이 생기면서 우리가 나라를 잃는 과정에서 더 민족 의식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비로소 민족주의라는 말이 생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라가 상통일할 때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신라가 백제고구려를 칠 때 당나라 힘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고 그 당과 싸워가지고 당을 한반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민족통일국가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라를 욕을 하려면 당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고구려 치다가 자기도 당나라한테 멸망해가지고 한반도가 완전히 중국 땅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신라는 그 바보들이지. 그러나 신라는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를 쳐가지고 한반도에서 쫓아내고 이 한반도를 민족의 보호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북한식 역사관은 뭐라고 그러냐. 신라가 상부통이라는 것은 외세를 이용한 것이다 하는 엉터리 논리를 가지고 고구려와 발해가 민족의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